네, 드디어 전력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력뿐만이 아니고 제가 5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올렸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하고 나면 마지막입니다. 이제 라플라스 뭐 이런 연산하고 이런 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다루지를 않았는데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같이 공부하고 하여튼 저는 이제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음악을 한 사람으로서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분명히 저같이 힘드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가능하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좀 했고요. 자, 어쨌든 마지막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단상 삼선식의 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선이 양쪽에 있고 중성선이 있다 그랬죠? 중성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오는 전류가 4A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가는 게 1A라 그랬을 때. 그럼 이쪽 방향으로 들어와서 이쪽 방향으로 나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이제 4A고 여기 1A니까 불균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얼마큼 차이 나죠? 3A. 그래서 3A만큼이 중성선에 걸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가 단권 변압기를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변압기 2대를 설치해요. 그러면 가운데 걸린 이 전압이 여기에 흐르는 전압이 이쪽으로 나눠져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1.5A씩 나눠서 흘러가겠죠. 그러면 여기를 보면 이 아래쪽이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둘 다. 그래서 더해집니다. 1A하고 1.5A. 여기서 온 1.5A. 그럼 2.5A가 되죠. 반대쪽도 1.5A가 흘러가는데 이게 서로 부딪히잖아요. 이쪽은 4고 이쪽은 1.5죠. 그럼 차이가 걸리게 되니까 2.5A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쪽 2.5, 이쪽 2.5에서 두 개가 같아지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뭘 쓴다고요? 단권 변압기를 설치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전압의 불평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단권 변압기를 쓰는데 그게 바로 저압 밸런서예요. 뭐가? 단권 변압기를 말하는 거고요. 권수비는 1대1이고요. 권수의 일부를 공용한다 그랬죠. 원래 단권 변압기가 권수를 공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억나시겠죠?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딴 게 단권 변압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압이 걸리고 여기 전압이 걸리고 그러면 요 부분을 공유하는 거죠. 자, 이런 개념의 변압기가 이제 단권 변압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단권 변압기는 소형이고 경량이다. 그럼 이제 권선수가 적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고 공유하니까 효율이 좋아지겠죠. 그 전압 강화도 적어지고 이런 장점이 있죠. 자, 여기 있는 건 이미 설명드린 거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필요하시면 포즈 누르고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중성선에는 퓨즈를 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퓨즈를 여기 이제 중성선에다 다는데 이렇게 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에 100V, 100V 걸렸으니까 요건 대지전압이라 그랬고 상전압이라 그랬고요. 여기 선간에 걸리는 이건 이제 선간전압 220V 요 선간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느냐? 퓨즈가 끊어지면 직렬 연결이 되어 버린다. 이게 뭐냐면 여기선 지금 이제 부하가 이렇게 하나 걸리고 그죠? 이렇게 하나 걸리고 두 개가 걸려 있잖아요. 각각 걸려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가운데 중선선 쪽이 끊어져 버리면 여기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회로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 나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게 직렬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압이 분배가 되겠죠. 여기에 전압이 일부가 걸리고 여기에 일부가 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깨지는 거죠. 평형이 깨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는 경부하 쪽에 전압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경부하라는 얘기는 400W가 있고 100W가 있으니까 100W 쪽이 경부하겠죠. 이쪽이 전압이 올라가요.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력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전력으로 400W, 100W가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전력 분배 법칙 뭐 이런 거 전력으로 가지고 전압을 분배하는 건 안 배웠으니까 우리가 아는 저항으로 바꿔버리면 P는 R분의 V제곱이잖아요. 요 식에다 대입하면 요 식을 변형하면 R은 P분의 V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저항 크기로 바꿔보면 전압, 전력 400분의 100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요쪽이죠. 요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25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있는 걸 R 다시라 그러면 요걸 R 다시라 그러면 요 R 다시는 역시 100분의 100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100W짜리니까 그럼 100ohm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하나는 25ohm이 나왔고 하나는 100ohm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걸 그대로 다시 그려보면 한쪽에 25ohm, 100ohm이 되잖아요. 그럼 전압이 여기 각각 얼마나 걸리는가? 전압 분배 법칙 배운 거 있죠. 회로 시간에. 그래서 V1은 저항을 더한 것분의 내 거, 그 다음에 전압을 곱했죠. 그러면 40V가 나와집니다. 40V. 요건 저항이죠. 25ohm, 100ohm. V2는 요게 V2라고 봤을 때 25ohm, 100ohm에다가 그죠? 내 거니까 그 다음에 전압을 곱해주면 160V가 나오죠. 그렇게 안 그래도 하나만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가 200V니까 440을 빼면 160이 나오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과를 알 수 있죠. 한쪽에는 160V가 걸린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절연에 문제가 발생하고 전압이 높아졌죠. 그럼 많은 전류가 흐르고 과열이 되겠죠. 이 얘기를 써놓은 게 여기 있는 겁니다. 경부하 쪽에 전압이 올라간다, 상승한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더 남았는데, 마지막에 한 페이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짠!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단상 3선식 설비 불평형률을 보겠습니다. 40% 이하로 유지해야 되는데요. 그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식이요. 불평형률은 총 부하 설비 용량 곱하기 2분의 1을 해줍니다. 이제 전압측 전선이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불평형률을 찾는 거여서 2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전압측 전선과 중성선의 최대에서 최소를 빼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은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죄다 더합니다. 이렇게 다 더해서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100, 300, 400, 500이 되죠. 500을 쓰는 겁니다. 아래쪽에다가.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200, 100, 200 그러면 500이 되죠. 200은 한꺼번에 더한 거예요. 두 개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데 요쪽 거 있죠? 요쪽 편에 해당되는 걸 더한 데서 아래쪽 걸 빼주는 겁니다. 위에 쪽에서 아래쪽을 빼줘요. 그러면 요거 200이죠? 100 더하기 100. 그 다음에 요거죠? 100.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한 결과가 얼마가 나왔냐면 0.4가 나왔죠. 0.3은 40%죠. 40%딱 턱걸이에 걸렸네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선 설비 불평형률을 구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30% 이하로 유지를 해 주어야만 되겠습니다. 총 부하 설비 용량 곱하기 3분의 1 분의 단상 부하의 최대에서 최소를 뺍니다. 이걸 이해를 잘 하세요. 아래쪽을 총 더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100, 200, 300, 500, 600, 700, 800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500, 800 맞죠? 거기다가 3분의 1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근데 단상부하 최대 마이너스 최소 이게 무슨 얘기냐? 단상이란 얘기는 한 선하고 한 선 사이에 걸리는 거죠. 그럼
요 사이에 걸리는 거 100, 200, 이거 두 개 더하면 200이죠? 요 상에 걸리는 거.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걸린 게 요거죠? 200. 요 선 사이에는 200이고 요 선 사이에 200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하고 이 선 사이는 얼마 걸리죠? 100이 걸렸죠. 그러면 단상부의 최대는 얼마예요? 최대는 여기에 200 있고 여기에 200 있죠. 그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200을 써줘야죠. 여기다 200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200을 표시를 해준 거고 요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하여튼 최대잖아요, 이게. 그죠? 최대를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00이죠. 최소를 빼래요. 최소는 요거잖아요. 요거보다 더 작은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써준 거죠. 200은 여기다 써준 거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계산을 하면 37.5%가 나오네요. 37.5%면 30%를 유지해야 되는데 안 되죠. 미달이네요.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많은 시간 이제 뭐 회로, 설비, 기기 등등 야, 어려운 시간도 많았는데 어쨌든 5과목을 끝냈습니다. 제가 중간에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저도 공부하다 어려워가지고 저는 이제 음악을 한 사람이지 음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수학도 꽝이고 뭐 삼각함수, 삼각비도 몰라가지고 힘들었고 사인, 코사인인지 뭔지도 오래돼갖고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걸 제작하게 됐고 분명히 그 비전공자로서 전기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전에 공부하다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느 여자분이 올리신 건데 이제 공부한 거를 이제 자격증을 땄다 그래서 올리는 걸 보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몇 편 안 하다 끝나고 그게 끝이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진짜 이걸 다 올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참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같이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끝장은 내자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여기까지 온 거 정말 저 나름대로 축하드리고 하여튼 시험들 잘 보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저는 도움이 되면은 좋은 이제 공부 자료 또 나눌 게 있으면은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잘은 모르겠고 여기까지 제가 이제 목표한 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요. 공부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